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적자 보전 규모를 두고 선사 측과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고 몸이 불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이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남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재선거가 호남 정치 혁신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경찰이 AI 성착취물을 제작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미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사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지자체가 선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보전 규모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하루 한 차례 여수와 제주를 오가고 있는 한일고속의 골드 스텔라호. 2만여 톤급 선박으로 정원 940여 명의 차량 25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약 10년간 운항이 이어졌는데 지난 8월 선사 측이 돌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 중단 의사를 전했습니다. 재정난이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유류비가 대폭 오른 데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방역 수칙이 강화돼 국내선 항공 이용 수요가 증가한 반면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객선 이용객 추이를 살펴보니 지난 2017년 한 해 20만 명까지 오르다 점차 줄어 코로나19 이후 평균 15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적자 보전을 위해 여수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보전 규모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사 측이 여수시에 제시한 적자 보전 규모는 50억 원. 여수시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항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관내 모든 항로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를 한 선사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전했습니다. 관내 항로도 적자 보전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내로 운항하는 여객에 대해서 50억이라는 액수는 너무 커서 지금은 현재 여수시 자체로는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항로 유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선사 측은 적자 보전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정 부분 보전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다 여수시도 화물과 여객수단 존치를 위해 항로 유지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제주를 잇는 유일한 해상 여객이자 화물 운송 수단인 골드 스텔라호. 운항 수입의 절반 이상을 화물이 차지해 중단된다면 관광객뿐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항 중단이냐 유지냐의 기로에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남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24일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장현 영광군수 후보와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가 호남 정치의 혁신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지방선거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고 호남에서 재선거가 잇따르고 있는 건 정당 간의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 정치는 민주당의 독점이 아닌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인공지능으로 합성 영상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협박할 목적으로 사용한 고등학생 2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A군 등 2명은 SNS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금전 요구 없이 재미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올린 제작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전남 신안군 하이면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34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3동과 지게차, 벼와 고추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와 비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고 또 몸이 불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의 장애인들도 한자리에 모여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이예승 씨. 설레는 마음을 안고 웨딩 촬영에 임합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새 신랑도 긴장된 모습입니다.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전남 지역 장애인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대학생 때 의료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경증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만난 남편과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지 27년 만에 올리는 늦은 결혼식이지만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웨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하는 게 제일 좀 기대돼요. 그 27년 전 그날을 어느 만큼 생각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의 그 기분, 그 느낌을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리다가 이번 합동 결혼식을 통해 다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23회를 맞은 올해는 7커플이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 근데 이분들이 찾아서 오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올 용기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이들.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한 만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이 522억 원, 전남이 292억 원, 충남 26억 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품목이 제한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재해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고흥군은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을 비롯해 해충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침수가구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물품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자율방역단과 함께 주택가와 물 웅덩이 등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했으며 정화조 등의 유충구제도 오는 27일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다시 이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쿠바 한인 후손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비롯해 진로 설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쿠바 한글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쿠바 한인의 정신을 기리고 또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일제강점기 쿠바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한인들의 애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쿠바 한인 후손회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월 한 달 동안 순천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 갯벌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간이 쌓은 흔적을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에서 갈대를 활용한 전시와 모래갯벌 놀이터 등을 즐길 수 있고 남승도 놀이와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서남사와 순천갯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와 캠핑, 와온 풍어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 박람회 부재를 확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오는 10월 6일까지 여수시청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섬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표현하는 10가지 부재 가운데 주제 전달력이 높은 문구에 투표하면 됩니다. 섬 박람회 조직위는 시민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부재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여성 근로자들의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미혼 여성 근로자로 한정했던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 입주 대상을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만 500원을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2년,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안군이 유례없는 긴 폭염 때문에 꽃 개화 상태가 좋지 않아 퍼플섬 아스타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지역의 초가을 대표 축제인 영광과 한평의 상사화 축제가 폭염 때문에 이른바 꽃 없는 축제가 열렸고 국화의 일종인 아스타 역시 꽃이 제대로 개화하지 못해 축제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꽃 개화 시기가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대체 작물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재정비를 거쳐 내년 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